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폐경 생활의 폐경 전문가 신소의 여성의원 박정원 원장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이런 슬기로운 폐경 생활의 1장은 폐경의 진단과 증상, 2장은 이제 조기 폐경에 관련된 걸 말씀드렸고, 오늘은 여성 호르몬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나에게 맞는 여성 호르몬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폐경 여성 관리는 크게 이제 호르몬 치료하는 요법과 비호르몬 요법이 있겠고, 일반 항산화 치료하는 요법을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을 꼭 먹어야 하나요? 여성 호르몬을 먹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여성 호르몬은 안 먹고 저는 그냥 건강보조식품으로 폐경 관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세요. 자, 여성 호르몬에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여성 호르몬을 먹었을 때 좋은 점, 첫 번째, 사망률을 줄여줍니다. 여성 호르몬 꾸준히 먹었을 때는 평균 수명이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나 이런 사망률이 50%나 줄어요. 정확히 48%라고 하는데 5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여성 호르몬을 먹었을 때 암이 생긴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유방암 외에 오히려 암의 발생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얼마나? 30%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암 발생률이 줄고 급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평균 수명까지 결론적으로 보시면 다 우리의 수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에 가장 중요한 게 뇌혈관 질환, 심혈관계 질환, 그 다음에 사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세 가지를 줄여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요? 네. 여성 호르몬 치료 지침이 따로 있어요. 여성 호르몬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유럽에서 개발한 거, 미국에서 개발한 거, 또 자궁이 있는 여성들을 위한 거, 자궁이 없는 자궁 적출술한 여성을 위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이에 따라서도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바르는 약도 있고요. 질환에 넣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치료는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 호르몬을 치료하는 호르몬 치료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4장에 나에게 맞는 여성 호르몬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해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언제까지 먹을 수 있나요? 옛날에는 5년에서 7년 정도 먹고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65세 정도까지는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한다. 65세 이후에는 서서히 끊는다가 일반적인 치료 지침이었는데, 최근에는 개인에 따라서 호르몬을 계속 복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70대건 70대 중반이건 80대건 계속 스크리닝 검사를 하면서 호르몬 종류나 호르몬을 투약하는 방법이나 투약하는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호르몬을 장기적으로 20년 이상 80세 이상이 된 분들도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제는 개인에 따라 먹고 싶을 때까지 먹을 수 있다. 네, 여성 호르몬 치료는 여성 호르몬을 투여했을 때 그 영향을 받는 암들만 주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궁 내막암,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 이런 경우가 대표적이겠고요. 그 외에 나머지 암들은 오히려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함으로써 발생률을 줄여주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을 치료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랑 다르게 사망률이 감소합니다. 약 30% 감소한다고 되어 있고, 암 발생률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사망률의 1위가 암, 그 다음에 질환으로 인한 사망, 그 다음에 뇌졸중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여성 호르몬제를 먹었을 때 1만 명당 유방암 발생률이 3명 정도 되고요.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을 꾸준히 했을 경우 대장암의 발생률이 1만 명당 2.4명이 감소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방암보다는 대장암의 발생률이 더 높거든요. 그리고 대장암은 수술도 더 어렵고 또 생존율도 훨씬 낮고 암을 치료하는데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방암과 대장암만 비교해 보더라도 암의 발생률도 줄여주지만 사망률도 줄여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성 호르몬을 치료할 수 없는 경우를 절대적 금기증이라고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건 활동성 간질환과 담낭질환이 있겠고요. 활동성 간질환 같은 걸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 기능 검사,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검사, 그 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폐경이 되면 여러 가지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생기는데, 원인이 대부분은 퇴행성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일 때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검사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 다음에 담낭 질환, 담낭을 수술한 경우 같이 내과적 질환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력 중에는 유방암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데, 물론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여성 호르몬제를 먹을 때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가족력 자체는 절대 금기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유방암이나 난소암을 일으킨 브라카스 유전자가 있거든요. 여러분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유방 절제술하고 지내는 거 아시죠? 이런 브라카스 유전자 때문에 이런 유전자가 있는 환자도 난소 절제를 받고 나면 호르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난소 절제를 하고 호르몬 치료하는 이점과 난소 절제를 안 하고 지내는 이점을 비교했을 때 라이프 퀄리티에 도움이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에 따라서 중요한 거는 호르몬이 약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고지혈이 있거나 갑상선이 있으면 저는 호르몬 치료를 못 받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에 포지티브적인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좋은 약을 선택을 해서 호르몬제 치료요법을 받으시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문의를 이제 주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이제 폐경하고 성장 호르몬은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은 별개이지만 이 두 가지를 병합해서 시너직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을 같이 치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성 호르몬 치료와 성장 호르몬 치료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도 여성 호르몬처럼 골밀도도 높일 수 있고 근육량도 늘려줄 수 있고, 우리가 폐경이 되면 이상 지지혈증이 생겨서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HDL이 낮아지는데, 우리 성장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처럼 LDL을 감소시키고 HDL을 높이고, 또 성장 호르몬은 래핑 호르몬, 우수 호르몬이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감 개선에도 좋고 불면증 치료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 호르몬도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성장 호르몬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치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치료를 할 수가 있는지, 또 암 발생일이랑 관련이 있는지, 내가 내과 질환이 있는데 과연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호르몬 치료하기 전에 무슨 검사를 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그 전에 알고 계셨던 분도 많겠지만 아마 모르고 있었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 여성 호르몬제 먹으면 유방암 걸린다고 해서 안 먹어요. 저 처방받았는데 친구가 너 그거 유방암 걸리는데 왜 먹어? 그냥 건강 보고 싶으면 먹지. 그래서 약을 끊었어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 치료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계신 산부인과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좋은 약을 선택해서 드시면 되겠고요. 호르몬 치료는 3개월마다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 안 맞으면 이 약으로 바꾸고, 이 약이 안 맞으면 또 이 약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